여러분, 경매하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 저 가격에 금매로 사면 될 것을 왜 경매로 받아가? 또는 누가 경매하면 돈 번다고 하지? 낙찰이 안 되는데 경매 이제 한물 갔네 와 같은 말이요. 많은 분들이 처음 경매를 시작할 때 돈을 번다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지만 몇 가지 이유 때문에 또 대부분은 금세 포기를 하게 됩니다. 사실 방금 했던 말들은 제가 경매를 처음 입문했을 때인 2016년도에도 나왔던 말이에요. 지금까지 나오고 있는 거죠. 내년에도 또 나올 거예요. 그래도 저는 살아남아 지금까지 투자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떻게 하면 포기하지 않고 성공적으로 경매에 도전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많은 초보자분들이 경매를 포기하는 첫 번째 이유는 계속 패찰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낙찰에 실패하는 경험이 계속 반복되면서 경매가 너무 어려운 것 같고 자신과는 맞지 않다고 느끼는 거죠. 특히 좋은 물건만 골라서 입찰하게 되면 경쟁이 치열해져서 계속 패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소한 차이도 아니고 낙찰가율과 차이가 크면 굉장히 상심하게 되죠. 이럴 때 고가 낙찰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중요한데요. 고가 낙찰은 수익성을 검토 안 하고 낙찰이 곧 목표인 사람들이 입찰한 결과물이든지 아니면 이해관계인들이라 생각해야 합니다. 요즘 보면 금매보다도 높게 받아가는 경우도 꽤 봅니다. 법무사에서도 경매 컨설팅으로 일반 서민들을 대상으로 영업하면서 금매가에 육박하는 낙찰가를 제시하기도 합니다. 그분들에게 낙찰은 곧 수수료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다양한 이유로 고가 낙찰이 나오는 거예요. 이때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꾸준한 시도입니다. 20명, 30명이 입찰에 참여하더라도 낙찰받을 확률은 존재하거든요. 패찰을 너무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낙찰을 받기 위해서는 많은 경험과 연습이 필요하니까요. 실패해서 배우고 다음 기회를 노리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근데 계속 패찰하면요? 잘못된 방식으로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패찰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점점 더 나은 전략을 세워보는 겁니다. 요즘 제가 하는 전략은 수도권은 낙찰가율이 너무 높아 제가 원하는 수익률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방을 보고 있습니다. 지방도 지금 심리가 많이 무너져 있는 지역, 사람들이 아직 보지 않는 곳 있죠. 그런 곳에서 물건 가치가 높은 주거용 아파트를 확정 수익을 안고 낙찰을 받는 거죠. 가치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런 건 안 하죠. 입지 좋은 곳만 보실 테니 누가 지방에 소도시 가서 하나요. 근데 경매는 좀 달라요. 입지 가치가 낮은 곳도 낮게 받아버리면 수익이 납니다. 물론 패찰 많이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즐기면서 하는 거죠. 가족들 데리고 가서 지역에 맛있는 것도 먹고 꾸준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공한 경험들을 하나씩 쌓아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더 큰 기회를 얻고 계속 성장해 가는 겁니다. 한 번에 모든 걸 얻으려 하지 마세요. 두 번째 이유는 조급한 마음이에요. 한 번, 두 번 입찰하고 패찰해보면 사람들이 지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낙찰자를 바라보는 시선이 부러움으로 나도 꼭 낙찰받을 거야로 바뀌게 됩니다. 낙찰 후 추가 비용인 대출이자, 중도 상환 수수료, 명도비, 예상치 못한 수리비 같은 것들은 생각하지도 않고 입찰가를 올리는 거죠. 저도 초창기에는 그랬고요. 낙찰 받고 싶은데 입찰자 몇 명인지 보고 많이 왔으면 입찰가를 막 올리고 그랬어요. 패찰했기 망정이지 이러면 수익률이 깨지게 됩니다. 결국 이것저것 비용 다 빼면 실제로 중요한 수익이 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해놓고 역시 특수 물건을 해야 해, 경매로 돈 버는 건 쉽지 않네, 먹을 게 없어, 이런 말들을 합니다. 수익이 나지 않는 걸 경매시장 탓을 해버리는 거죠. 이쯤 되면 경매를 시작할 때 대박 물건을 찾아 큰 수익을 내려고 했던 그런 들뜬 마음이 꺾이게 되면서 경매시장을 떠나게 됩니다. 고작 한두 번 해보고는요. 조급한 마음을 버리기 위해서는 스스로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매는 단순히 좋은 물건을 싸게 사는 것 이상의 과정이거든요. 여러분이 목표로 하는 물건을 찾고 그 물건에 입찰하고 매도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이 과정에서 시장의 흐름을 이해하고 어떤 물건이 가치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들이 모여서 진정한 경매 투자자가 되는 것이죠. 경매 몇 번 해보고 경매를 다 안다고 하면 큰 코 다칩니다. 투자라는 게 그렇잖아요. 저는 과도한 마케팅도 문제라고 생각해요. 경매가 뭐 하기만 하면 대박 나고 나도 그 마케팅의 주인공이 될 수 있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저도 시장에 오래 있다 보니 여기저기 커뮤니티도 활동했었고 예전에는 무조건 돈 번다는 유명 강사들 강의도 찾아 들었는데 그 주인공이 되지는 못했거든요. 꾸준히 하니 넉넉해지기는 했습니다. 저는 항상 겸손한 자세로 임하고 있고요. 실패하더라도 손실 나더라도 원인을 찾으려 하고 분석해서 또 도전할 수 있는 용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매라는 게 누구에게는 직장 외에 또 다른 파이프라인이 될 수 있고 소득이 없는 분들에게는 또 다른 수입원으로 꾸준히 생산활동을 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라고 생각하니 여러분들도 포기하지 마시고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경매를 포기하게 되는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손실 경험입니다. 경매에서 손실을 본 경험이 있다면 당연히 그 충격은 크겠죠. 하지만 그 손실의 이유를 잘 분석해보면 대부분의 경우 철저한 조사가 부족했거나 경매 물건의 가치를 잘못 판단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고가 낙찰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 때문에 경매를 떠나게 되는 거죠. 반면 이렇게 경매를 떠나게 되시는 분들 때문에 저 같은 사람들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도 있는 거기도 하니 아이러니하죠. 경매에서 손실을 보지 않기 위해서는 사전 조사와 임장을 철저히 하시고 수익률을 잘 계산하셔야 합니다. 좀 자신이 없다 하시면 모의 입찰 많이 하시고요.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예상치 못한 변수라는 건 없습니다. 처음 하시면 좀 두렵잖아요. 대출이 안 나오면 어떡하지? 명도가 안 되면 어떡하지? 안 팔리면 어떡하지? 근데 이런 변수들은 이미 잘 알려져 있는 데다 거의 다 컨트롤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 채널에서도 앞으로도 실수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컨텐츠들 많이 다룰 테니 참고하면서 하시면 크게 어려움 없으실 거예요. 평생 직장이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경기는 좋았던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고요. 회사의 신입은 입사하자마자 구조조정 걱정하고 있고요. 이제 퇴직하시는 분들도 잘 준비되신 분들이 드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미래 전망이 불투명할수록 저는 부동산 경매를 추천합니다. 앞서 말한 대박은 코인이나 주식을 해야 하는 것 같고요. 부동산은 천천히 움직이는 대신 안정성과 환급성을 보장하니 주업뿐만 아니라 부업으로 해도 크게 부담 없이 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한 내용을 통해 경매는 꾸준함과 적당한 욕심 그리고 디테일함을 가지고 접근하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 분야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도 이 세 가지 특징을 마음에 새기고 경매에 한번 도전해보세요.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한다면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경매의 고수가 되어 있을 겁니다. 전문가 고수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살아남는 자가 현실에서 진정한 승자입니다. 끝까지 경매 투자자로 살아남아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사람이 됐으면 합니다. 저도 살아남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육아에 경매까지 남들 놀 시간에 저녁에 아이 재우고 물건 검색하고 새벽에 입찰하러 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생활이 몇 년째인지.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열정적으로 현실에 충실하고 있는 지금이 인생의 황금기라고. 여러분의 인생에서 황금기는 언제인가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제스였습니다.